한 공돌이가 새끈하게 뽑은 자율주행차를 타고 안달공학을 시청하며 퇴근 중이었는데요. 이때 갑자기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정면으로 돌진하는 고라니를 발견한다면 유튜브를 계속 봐도 될까요? 아니면 핸드폰을 던지고 초집중 모드로 핸들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은 테슬라, 웨이모, 바이두, 아우디, 현기차 등 전통적인 완성차 제조사부터 IT 빅테크 기업까지 모두가 뛰어들었지만 왜 아직도 우리가 운전대에서 손을 완전히 뗄 수 없는지와 관련하여 레벨 3, 레벨 4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다른 기업들의 자율주행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진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한 각 국가별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달공학 출발! 자동차가 알아서 교통 상황을 읽고 장애물을 피하고 신호에 맞춰 운전해서 내비게이션의 도착 지점만 설정해 두고 잠을 자든 유튜브를 보든 차에서 편하게 보낼 수 있다는 Autonomous Driving, 자율주행인데요. 꿈만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벌써 몇 년 전부터 핫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자율주행이 그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잘 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은 단계를 밟으며 차근차근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SAA International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단계를 6단계로 규정하고 있죠. 자율주행력이 제로인 레벨 0는 운전자가 주차부터 주행까지 모든 운전을 담당하는 단계입니다. 자율주행의 자자도 모르던 시절에 그냥 일반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벨 1부터가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좌우주행 또는 전후주행 중 어느 하나를 보조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는 레벨 1은 전후주행, 즉 가속과 감속을 통해 정속주행하도록 보조해주는 크루즈 컨트롤이나 좌우주행으로 차선 이탈 시 경고를 하고 조향을 보조해주는 차선 유지 보조 같은 기능 등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 있죠. 레벨 1 자율주행차는 차량의 속도나 차선과의 거리 유지를 안정적으로 보조해주지만 그래도 여전히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뗄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자율주행이 운전자의 손을 덜 힘들게 해주는 정도인 거죠. 사실 이 각각의 기능들은 이미 1990년대, 2000년대에도 개발이 되어 있던 기능이라 벤츠의 1990년대 출시된 디스트로닉스와 2007년 처음 공개된 제네시스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2010년도 제네시스 부분 변경 모델에는 차선 유지 보조가 도입되기도 했죠. 레벨 2부터는 부분적으로 핸들에서 손을 뗄 수 있는 단계인데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현대차의 고속도로 자율주행 HDP, 도요타의 어드밴스드 드라이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운전자가 부분적으로 운전대에서 손을 뗄 수 있는 만큼 핸즈 오프 핸즈 프리로도 불리는 자율주행력이 훨씬 강화된 단계인데요. 여전히 운전자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비롯한 차량 제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운전자는 언제든 운전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운전자도 무서워서 안심하고 손을 뗄 수는 없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레벨 3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전방에서 눈을 뗄 수 있는 아이즈 오프가 가능한 단계인데요. 레벨 3에서는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조건의 주행 상황에선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할 수 있으나 시스템이 제어권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즉 테이크오버 리퀘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운전자는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이 다소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그 느낌이 정확히 맞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부터는 자율주행 중 운전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세컨더리 액티비티를 어떻게 정하느냐,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언제 적절한 테이크오버 리퀘스트를 하느냐, 그리고 차량의 제어권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을 때의 책임 소재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영상물을 틀어놓는 것을 제한하고 있죠. 그러나 운전자에게 언제든 개입의 의무가 있는 레벨 2에서까지와 달리 레벨 3에서는 차량 제어권이 부분적으로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럼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 어떤 행위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난다면 이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과실인지, 적절한 테이크오버 리퀘스트에도 운전자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운전자 과실인지 등등 과실과 책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레벨 3 자율주행을 상용화한 차량으로는 2017년 아우디가 A8을 통해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내세운 바 있으나 역시 각국의 통일되지 않은 규제와 사고시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현재는 레벨 3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레벨 3 자율주행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했다고 평가받는 차량은 2021년 출시된 혼다의 혼다 레전드와 2022년 출시된 벤츠의 벤츠 S클래스 그리고 EQS 모델입니다. 다만 레벨 3는 특정 조건 하에 주행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만큼 혼다 레전드는 시속 30km/h 이하에서 작동되며 시속 50km/h 이상의 속도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벤츠 차량들의 경우에도 독일 내 아우토반이나 고정밀 진도가 작성되어 있는 특정 구역에서 시속 60km/h 이하의 주행일 때에만 자율주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요즘 핫한 레벨 4입니다. 레벨 4부터는 제한된 조건이라면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제한된 조건 중 자율주행이라면 운전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테이크오버 리퀘스트가 없어 무인주행까지 가능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레벨 3조차 제대로 상용화한 곳이 손에 꼽힘에도 불구하고 구글 웨이모나 바이두의 로봇 택시, 독일 만트럭 버스의 자율주행 트럭, 현대차의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많은 빅테크와 완성차 제조사들이 운송업에서 레벨 4 자율주행을 실현하고자 세계 곳곳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의 자율주행인 레벨 5입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상상하는 완전 자율주행이 구현된 상태로 운전자가 필요 없는 무인주행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상상 속의 기술이죠. 지금까지 SAE에서 정의한 자율주행 단계를 살펴보기는 하였지만 앞서 언급했던 자율주행의 기술력만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따라서 자율주행 차량을 둘러싼 국내외 제도적 상황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차량의 도로 주행에 관하여 보편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는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모든 차량이 언제든지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운전자의 탑승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 자율주행의 기술 단계와는 부합하지 않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협약은 2014년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차량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 시스템, 즉 자율주행 시스템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정착되었거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시스템이 운전자에 의해 중단되고 종료될 수 있다면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양 협약은 아직 운전 중 핸드폰 사용과 같은 운전자가 운전 이외의 행위를 수행하는 데는 엄격한 제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국제연합유럽경제이사회 UNECE는 이러한 협약들의 지침이 될 만한 도로교통상 고도 및 완전 자율주행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는데요. 본 결의에 따르면 완전 고도 자율주행 차량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차량 이용자와 도로 이용자에 대해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반응하고 운행 설계 영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통지를 제공할 것, 그러한 차량을 이용하는 자는 여정을 완료하는데 제어권 전환과 같은 동적 통제가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때를 이해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규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UNECE 산하의 차량 관련 각종 기술 규칙의 발전과 채택을 추진하는 그룹인 WP29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장비에 관하여 각 나라들이 규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P29는 2019년 미국, EU, 일본, 중국이 발의한 자율 차량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여 자율주행 차량과 그 장비사가 지켜야 하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이 자율모드로 주행하기 위한 조건, 도로 유형이나 지역, 속도 범위, 환경 조건 등을 명시할 것, 필요시 또는 요청 시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넘겨줄 수 있기 위하여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것, 제조사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설계와 본문서상 규정된 원칙이 준수되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시스템, 물체 사고 탐지 대응 및 통합된 차량 설계에 있어 안전 분석과 위험 평가를 할 것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안전 분석과 위험 평가에 있어서는 시뮬레이션 테스트 트랙 주행 또는 실제 주행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정상 주행 시 예측되는 행동 능력, 충돌 회피 상황에서의 수행, 비상 대응 전략의 수행을 입증하도록 하여 제조사의 엄격한 검증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전 기준들은 나라별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하여 어디에서 실제로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율주행차 기술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만큼 사고도 자주 발생하였죠. 2018년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지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운전자만 기소되었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우버의 시스템은 충돌 5.6초 전에 피해자를 감지하였지만 이 피해자가 자전거 운전자인지 보행자인지 차량 경로상으로 진입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에 나오려면 연방자동차 안전기준 FMVSS를 따라야 하는데요. 연방안전기준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탑재하여야 하고
하고 돌발 상황에서 비상정지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행 허가와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주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운전사와 제조사 간에 어떻게 책임을 분담할지는 제조물체기법, 도로교통법 등 기존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독삼사로 유명한 독일은 자율주행차 관련 법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만 2021년 자율주행법을 통과시키며 세계 최초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 레벨 4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로써 독일의 아우토바는 각종 자율주행 차량들의 시범 무대가 되었죠. 자율주행법에 따르면 독일은 자율주행차의 운행 주체를 생산자, 운전자, 그리고 백업 드라이버와 같은 기술 감독자로 분류하고 각 주체별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 감독자란 자율주행 시스템을 끄거나 긴급한 상황에는 주행에 개입할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물론 자율주행 차량은 차선 유지 비상제동 시스템 그리고 차량 간 통신 V2V 시스템을 반드시 탑재해야만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 간 통신 시스템이란 앞차가 급정거하면 뒷차가 알아서 멈출 수 있도록 자율주행 차량이 다른 차들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옆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앞서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 혼다 레전드의 사례도 있듯 일본은 비교적 빠른 2020년에 공도에서 레벨 3 자율주행을 허용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때부터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점령하기 시작한 거죠. 레벨 3의 주행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자율주행 차량이 스스로 돌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경고음을 울리며 운전자에게 핸들을 넘기도록 하는 데다 만약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예 스스로 멈추는 시스템까지 갖추도록 해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할지 말지 자율주행차의 눈치를 보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또 자율주행 차량이 인명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자신과 차량 모두 과실이 없다는 걸 직접 입증해야 민사상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법정에서의 운전자 책임은 그대로 유지하며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죠. 일본은 2023년 레벨 4 자율주행 그러니까 제한된 구역에서는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자율주행 버스 택시 트럭의 등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람의 원격 모니터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아직은 일정 안전 기준을 갖춘 차량만 공도 운행이 가능한데 이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 운행 요건을 갖춤을 전제로 도로에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명 임시 운행 허가제도인데요. 특히 세종시와 서울에선 레벨 4 자율주행 시범 운행이 한창입니다. 세종시에서는 2021년부터 자율주행 셔틀이 실제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7인승 셔틀이 15인승으로 교체되어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공도 주행이 임시적으로 허용되었는데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처음에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그 다음에는 조수석에 착석한 상태로 서울 상암의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주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법령상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30초 이상 핸들을 잡지 않거나 눈을 감고 있으면 자동차에 경고음을 보내어 운전자가 주시 의무를 다할 때까지 혼내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가 없어지는 레벨 4의 경우에도 시스템 고장이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시스템이 언제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통신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주행차가 운행 가능 지역을 벗어나거나 고장날 경우 자율주행 차량이 스스로 정차나 감속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나라들의 자율주행 제도에 대해 간단히 후려쳐서 알아보았습니다만 듣기만 해도 어떻게 완성차 제조사들이 각국의 제도와 환경에 맞춰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할 수 있을지 앞날이 까마득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결국 자율주행차와 함께 주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더 고도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경에서의 검증과 그에 맞도록 자율주행 차량이 공도를 주행할 수 있기 위한 안전 기준, 사고 시의 책임 소재 등이 합의되고 또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국가별로 비슷하게 정해져 완성차 제조사들의 상용화 부담도 낮춰야 하고 말고요.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은 기술이나 제도니 사회적 합의니 하는 거대한 산들을 하나하나 넘어오며 비교적 느리게 다가왔죠. 하지만 앞으로의 자율주행은 어쩌면 무조건 해내야 하는 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일본이 레벨 4 무인 자율주행을 허용한 것은 단순히 일본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꾀한 그레이트 재팬 어게인의 일환만은 아니었는데요. 일본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29%를 넘고 합계 출산율은 1%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초고령화 저출산 사회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은 일본의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해법 중 하나이기도 한 것인데요. 실제로 일본의 이히메현 이효시 지역에선 올 초부터 레벨 4 자율주행 버스의 실증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인구 감소로 기존 버스 노선들이 폐지된 데다 고령화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의 이동에 제약이 생기자 시행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일본 지방의 사회 문제 해결과 일본의 자율주행 기술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드 투 더 L4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현과 보급,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 촉진 활동, 그리고 AI, IoT를 활용한 첨단 모빌리티와 교통 서비스의 보급을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자율주행을 향한 광폭 행보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이지만 합계 출산율은 0.7에 달하고 최근 고령 운전자에 관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죠. 어쩌면 자율주행은 기술 혁신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 해결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로직만 잘 짠다고 코드가 한 번에 착착 돌아가는 게 아니듯이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는 제도와 사회적 합의라는 생각지 못한 변수가 함께 하는데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고 어쩌면 지금 푸는 문제가 실은 문제가 아니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는 자율주행이지만 일론 머스크 향하가 자율주행을 위한 보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가속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와중에 도전적인 과제일수록 푸는 재미가 있는 법인 만큼 오늘도 그러한 변수들에 부딪히며 고민하고 있는 안달공화 에로였습니다.